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언제나 평범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20살 무렵 첫 남편을 만났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고백에 곧바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행복해질 거야. 남편은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3년째 접어들면서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엔 갑자기 생긴 친구 모임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애정 어린 문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난 아이를 원해. 당신은 내게 그걸 해줄 수 없잖아. 결국 남편은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깊은 관계였고 그 여자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서빙을 했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걸까? 어느 비 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우산 좀 같이 쓰시겠어요? 그는 제게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6살 된 아들을 키우는 이혼남이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6살 된 아들만 데리고 왔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민우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 해주면 안 돼요? 순진한 민우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리고 민우도. 이제 네가 진짜 엄마야. 저는 민우를 정말 제 친아들처럼 사랑했어요. 남편은 정말 자상했고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 한 번 저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겐 민우가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장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를 위해 그리고 남편의 꿈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어요. 남편은 항상 민우가 의사가 되길 바랐거든요.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했고 주말엔 청소 일도 했어요. 결국 저는 다른 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습니다. 숙식이 제공되고 월급도 더 많았지만 그건 민우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엄마, 가지 마. 울면서 매달리는 민우를 뒤로하고 저는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주말에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힘든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여러 집을 전전하며 일했어요. 우리 민우도 언젠간 저렇게 될 거야. 민우는 정말 똑똑했어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엄마, 난 꼭 의사가 될 거예요. 아빠의 꿈이자 제 꿈이에요. 시간은 흘러 민우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 중 하나였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쉬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민우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의대 공부는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 민우가 공부에만 집중하길 바랐거든요. 마침내 민우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공부 끝에 그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정식 의사가 되었죠. 엄마, 이제 일 그만두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민우의 말에 저는 마침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민우는 개업이로 작은 병원을 시작했고 저와 시어머니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민우의 말에 저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이라는 간호사였어요.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르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아이였죠. 어머님, 민우 오빠는 정말 자랑스러운 의사예요. 항상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의사예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갔고 민우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소연이 추천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소연의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그들은 분명 저희보다 훨씬 부유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어머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제 인사에 형식적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우 씨 친어머니는 안 오셨나요?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가 얼굴을 굳히며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세요. 제가 9살 때부터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소연의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소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는걸?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미소를 지었어요. 네, 민우는 제 친아들이나 다름없어요. 9살 때부터 함께 했으니까요. 그 말에 소연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친어머니가 아니시면. 민우가 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친어머니 이상이십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식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경직되어 있었어요. 소연의 아버지가 민우의 병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군. 하지만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서울에 와서 큰 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소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그래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어차피 우리 소연이가 지방에서 고생할 일은 없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돈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민우를 신뢰하고 의지하시죠. 소연의 어머니는 저를 무시하듯 시선을 돌리더니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소연이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 받고 싶으신가요? 순간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민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니를 모욕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소연의 어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오히려 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모욕이라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우리 집안과 사돈이 되는데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네요. 계모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셨고 소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소연아, 너 정말 이런 집안과 엮이고 싶니? 그 나이에 재혼해서 남의 아이를 키운 여자가 내 시어머니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인생이 너무 박복하지 않니? 그 순간 민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제게 목숨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저를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소연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여자가 어떻게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동정심에 키웠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민우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소연의 어머니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감히 내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해? 식당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연의 어머니가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버릇없는 놈. 감히 나를. 그녀는 손을 들어 민우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쪽이 감히 지금 나를 막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에게 손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어머니로서요. 소연의 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당신이 무슨 어머니예요? 그냥 남의 아이를 돈 때문에 키운.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으세요. 저는 민우를 9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살과 피처럼 여기며 키웠어요. 남편이 사고로 떠난 후 저는 민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다른 집 식모살이도 했고 반찬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민우는 항상 엄마라고 저를 불렀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어요. 저에게 민우는 그 어떤 피보다도 진한 사랑으로 연결된 아들입니다. 소연은 잠시 동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와 그녀의 부모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소연의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연아, 이제 그만 가자.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 민우가 소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선택해야 할 때예요. 저와 제 가족을 존중하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가실 건가요? 아니면.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더 강하게 팔을 잡아당겼어요. 소연아, 지금 뭘 망설이는 거니? 얼마나 좋은 집안들이 너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는데?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미 선택하셨네요. 소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부모님을 따라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우야, 괜찮니? 민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런 사람과 정말로 인연을 맺을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하신 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고마워요, 엄마. 몇 주 후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민우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민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소연의 부모님이 마음을 바꿨다고 했지만 민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한번 모욕한 사람들이 또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네요. 1년 후 민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민우의 눈에 들었어요.
그녀를 저희 집에 초대했을 때 지연은 저와 시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민우 씨가 어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민우 씨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민우와 지연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존경심을 표현해 주셨어요. 인생은 때로는 가혹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민우의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편견도 우리의 끈끈한 가족 관계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